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아마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빚과 상처, 그리고 끝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제 운명이었죠. 20해 전 40 초반의 저는 남편과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부녀회에서 만난 언니 이미자 언니. 밝고 따뜻하고 사람을 잘 챙기던 언니는 금세 제게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죠.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같이 개를 하자. 매달 조금씩 모아 목돈을 만들자. 내가 개주를 맡겠다. 저는 망설였지만 언니의 단호하고 든든한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는 제 인생의 희망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20년.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고 저와 남편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개는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사람에겐 순서를 바꿔주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언니는 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고 아플 땐 병원까지 같이 가며 우리는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다. 20해 동안 제가 낸 돈만 2억이 넘었지만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개 타는 날짜는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은 핑계가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을. 언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말로는 며칠 전 밤중에 몰래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해 동안 갯돈을 맡아주던 언니가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다니. 믿음은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피해액은 5천만 원. 다른 개들까지 합치면 무려 3억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투자 실패 그리고 도박. 그 모든 걸 우리의 갯돈으로 탕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잡는다 해도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이 저를 덮쳤습니다. 개주와 가장 가까웠다는 이유로 저는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같이 짠 거 아니냐? 저도 피해자인데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갯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와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대신 갚아라. 저는 개주가 아니었지만 붙잡힐 사람은 결국 저뿐이었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제 어깨 위에 떨어진 빚은 1억 3천만 원. 평생 모아온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감싸주었지만 제 마음은 꺼내지 못한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못했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꽂혀왔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은 우울증. 매일 약을 삼키며 상담을 받으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배신과 빚, 그리고 의심, 그 모든 게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의 말은 작은 불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 있는 건 고됐지만 제 두 손으로 땀 흘려 일하니 조금은 숨이 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약의 힘, 그리고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몰랐기에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제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매달 조금씩 갚으며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20년 동안 믿어온 시간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래도 떠나기 전 단 한마디라도 남겨줬다면 이렇게까지 원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가끔 길에서 언니 이름을 듣기만 해도 심장이 멎는 듯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건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약을 줄여가며 다시 삶을 바라볼 용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단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계주 사건을 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지만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언제든 배신과 무너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빚은 여전히 무겁지만 저는 제 힘으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마트에서의 하루하루가 제겐 자부심이자 희망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분명 조금씩 나아집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